자, 그러면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트위터 대항마로 내놓은 스레드 이용자가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벌써 지금 5일 정도 지났는데 이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크게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 트위터가 이제 앨런 머스크 인수 이후로 너무 많이 여러 가지 정책 변경을 거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트위터에서 탈출해서 좀 갈 만한 SNS를 찾고 있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 기반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이 지구 위에 한 20억 명이 됩니다. 네. 근데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스레드로 옮겨올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쉽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20억 명이 인스타를 예.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의 탈출구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레드가 트위터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유사한 건가요? 그냥 정말 앱을 딱 가입하신 다음에 딱 보시면은 그냥 처음엔 그냥 트위터네? 좀 예쁜 트위터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더 사용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진만 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트위터처럼 이제 글이 타임라인이 돼가지고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재밌는 얘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이용자를 대규모로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트위터가 메타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소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직 소송을 낸 건 아니어서 소송 네.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신에 이 앨런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트위터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네. 특히 개발자들도 많이 잘랐는데 이분들이 이 메타로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트위터에서 가지고 있던 뭐 흔히 말하는 뭐 영업 비밀이라던가 아니면 뭐 운영 노하우, 프로그래밍 노하우 같은 부분들을 이 스레드 쪽에도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메타 쪽은 아니다. 그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스레드를 만든 팀은 다른 팀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반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주 시끄러워질 수 있겠는데요. 이 스레드의 출현이 IT 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SNS라고 하면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 이 정도가 되고 기타 이제 각 나라마다 많이 쓰는 이제 SNS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3대 SNS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이것이 다 이제 메타가 운영하는 SNS로 다 통합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이 SNS는 광고비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어디에 광고를 낼 것인가 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이런 여러 군데 광고를 내실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는 여기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엔 토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토스가 신세계그룹의 쓱페이 그리고 스마일페이의 매각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에 두 회사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이제 6월 26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던 간편결제 서비스 이제 쓱페이가 있고 스마일페이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인수할 대상자로 토스가 그러니까 우선 인수 그 매각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토스에서 예상하는 가격은 한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현재 지금 실사를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세계그룹이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사업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좀 야심차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신세계그룹만의 페이를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고 출시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페이가 무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SG, 이제 쓱페이랑 네. 이제 스마일페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잘만 되면은 유통업체한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건데요. 반면에 실질적으로 두 개가 잘 운영되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간편비 결제 서비스 운영을 했는데 돈 본대로 드리고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좀 맡겨야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랑 어떤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신세계그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토스가 간편 결제 시장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사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제 그 원래 있던 신용카드사나 은행권을 네. 제외하면 세 회사가 거의 다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삼성페이 정도가 이제 거의 90% 이상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인데 네. 여기서 토스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 결제에서 좀 더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영업을 생각만큼 많이 안 뛰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인데 실제 토스페이를 쓸 수 있는 이제 편의점 브랜드가 이제 한 군데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 오프라인 결제처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고객 정보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쓱페이를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스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이 신세계 유니버스의 금융 부문 파트너사로도 선정이 됐는데 어떤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인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두 회사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네. 이 온라인 커머스도 그렇고요. 다음에 이 간편 결제 시장도 그렇고 둘 다 일부에서는 되게 잘하는 회사들인데 막상 이 온라인 그 커머스나 간편 결제 시장이 두 양쪽에서는 둘 다 좀 힘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신세계에서 바라고 있는 것도 이 토스가 가져가서 좀 원래 이쪽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세계 쪽에서 좀 간편결제 서비스를 좀 키워주면서 어느 정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깎아낼 수 있다라면 이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효과와 비슷한 걸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토스 입장에서도 신세계 커머스의 고객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토스가 쓱페이, 스마일페이를 업고 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지난해 말에 출시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출시 2달 만인 1월에 월간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었고요. 현재 월간 방문자는 15억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처음으로 챗 GPT 방문자 이용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든 건가요? 지금 양쪽 다 지금 아이폰 앱으로 나온 챗 GPT가 있고요. 네. 저희가 그냥 웹에서 쓸 수 있는 챗 GPT가 있는데 웹에서 쓰는 챗 GPT 같은 경우는 한 약 10%, 그러니까 9.7% 정도가 이제 감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아이폰 앱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좀 커서 38%가 줄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받을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받기 시작했고 네. 확산은 완전히 멈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챗 GPT가 막 확산되다가 시장이 둔화된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서 방학이다. 챗 GPT로 네. 더 이상 과제를 하지 않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좀 재미있는 예상이 있고요. 네.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챗 GP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써보셨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걸로 뭘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고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은 좀 드물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용하는데 좀 까다로운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 분들은 굉장히 잘 이용하시는데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처음엔 재미로 좀 해봤다가 더 이상 내가 이걸로 뭘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한계에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좀 이용자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챗 GPT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사실 사용하다 보면 질문을 넣는 게 어려워가지고 뭐 질문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도 영어로 다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 챗 GPT의 정확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 챗GPT의 구조상 네. 정확한 대답을 내놓기에 설계가 된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내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챗GPT를 쓰다가 중간에 활용을 멈췄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챗GPT에 넣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가 또 다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훨씬 더 늘어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챗GPT 지금 3.5 같은 경우는 믿지 않고 좀 재미로 쓰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수정해 준다던가 뭐 문법을 잡아준다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단호하게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진짜로 하시니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챗 GPT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월 $20를 내면 프리미엄 회원이 돼서 더 진보한 모델인 GPT-4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 $20 이 프리미엄 회원으로 사용 가능한 GPT-4가 뭐가 다른 건가요?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아까 제가 그건 믿어도 되나요, 예, 그러면요? 네, 돈을 내면은 정확도가 좀 많이 좀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이미지 인식 기능 같은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수정하고 이럴 때 얘가 좀 더 내가 한 말을 많이 기억해가지고 잘 반영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정의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대본을 쓴다라고 하면은 여기 특정한 성격 같은 경우를 부여를 해가지고 아예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 개인 사용자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고요. 이 챗GPT-4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앱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앱인데 챗GPT로 대답해주는 이런 채팅 만든다라고 했을 때 20대들한테는 20대의 말투로 30대들한테는 30대의 말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돈 받아야 정확해진다. 당황스러운데요. 아무튼 그 포도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애플 소식으로 좀 가볼게요. 애플이 8월부터 아이폰 15 시리즈 대량 생산에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얼마나 생산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달부터 그 시험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네. 시험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이 생산 과정이 안정됐다라고 여기면 8월 달서부터 일단은 초기에 대량 생산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초기에 몇만 대를 예상하고 그러니까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이 애플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이 8,500만 대 정도를 이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500만 대요. 아이폰 네. 14보다도 약간 좀 늘어난 이런 네. 게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애플은 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좀 셀 거다 어느 네. 정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본인들은 이제 더 많이 팔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 15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내년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메타 렌즈가 탑재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 렌즈를 더 기다려야 되나 싶은데 메타 렌즈는 어떤 걸까요? 이 메타 렌즈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카메라 앞에 있는 렌즈에다가 나노물질을 쭉 뿌려가지고 부착한 그런 그 렌즈입니다. 근데 이것이 뿌려주면 좋은 게 예전에는 이 렌즈를 여러 겹 써야 될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두 겹 정도로 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아이폰 프로를 보시면은 위에 그 노치가 좀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노치 말고 이 아일랜드가 이걸 좀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뻐질 거다라는 이제 예상은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뭐 이제 15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니까 좀 노려보셔도 괜찮겠지만 16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7월 26일 오후 8시에 서울에서 새로운 갤럭시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 서울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특징이 뭘까요? 일단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최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언팩 행사 여러 번 진행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열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처음 여는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언팩 행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언팩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 자체는 코엑스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파티를 또 같이 열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원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뭐 원하면 이제 예약 구매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이번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될 텐데 이제 Z 폴드 5랑 그다음에 Z 플립 5.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의미가 어떤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뭐 가장 큰 거는 여전히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실제 실적만 따지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적자가 날 거다. 그 영업이익이 정말 얼마 안 나올 거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죠. 6천억 정도니까. 네. 그리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램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적자를 보던 게 좀 많이 줄었다. 그런 게 좀 바닥치고 앞으로 이제 좀 적자를 계속 줄이면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3분기서부터 바로 흑자가 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특히 반도체 쪽은 일단은 올해는 내내 이제 적자 상태로 좀 가다가 적자를 줄이는 걸로 가다가 한 내년서부터 다시 좀 흑자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바닥은 지났다.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